안녕하십니까. 세종신문기자협회 민지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민호 세종시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혹시 방미 일정은 잘 다녀오셨나요?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시장님이 최근 다녀오신 방미 일정과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지난해 유대 유치로 유럽을 짧게 다녀오신 것 이후에 첫 국외 공연 출장 일정이세요. 미국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 혹시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미국에서 중요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월드뱅크에서 주관하는 교통혁신 포럼이 있었는데 우리 시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BRT라고 하는 부분을 각국의 대표단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스턴과 워싱턴 DC에서는 보스턴에서는 작년부터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올해부터 그 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시행을 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대중교통 혁신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상호 듣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서 첨단 과학 기술에 관한 로봇이라든가 또 양자 컴퓨터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과 또 MIT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도 정치를 했고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세종시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이 가장 정말 뜻깊은 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괄적으로 어떤 일정을 수행하셨는지 들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스턴에서 이미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이번 방문으로 직접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을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추진 사례와 성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보스턴시는 미셸 우라고 하는 동양인 출신의 시장이 계셨는데요. 보스턴시에는 그 대중교통 버스가 70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 3개 노선을 완전 무료화로 운행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셸 우 시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은 미셸 우 시장은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버스를 한번 타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에서도 적용이 얼마나 가능한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보스턴과 달리 워싱턴 무료화를 추진 중인 단계인데요. 자가용 중심의 미국식 교통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던가요? 워싱턴 DC는 보스턴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교통 환경위원장인 그 의회에 찰스 알렌 위원장을 만났더니 버스를 중심으로 한 전면 무료화를 하는 방안을 이미 법안은 통과되었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걸 시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에도 너무 대중교통 내지는 자가용 위주의 교통 체계가 우선 그 교통 약자들에 대한 편이라든가 교통 체증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해져서 그런 부분을 무료화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두 도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종시도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년의 전면 시행에 앞서서 내년부터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판단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스턴시에서도 이제 70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워싱턴 DC에서도 이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굉장히 급격한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 효과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시행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공약이 시내버스 무료화였잖아요.
그랬던 만큼 성공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계은행이 주관한 교통혁신 포럼에서 두루타나 셔클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현장 반응이 어땠나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택시 같은 것이죠. 그 수요자가 부르면 거기에 응답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교통체계인데요. 이걸 택시만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버스 셔클이라든가 또는 두루타라고 해서 지금 농촌 지역의 농어민들한테 이용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두루타, 그리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누리콜,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교통 체계로서 좀 각국이 검토를 매우 흥미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가 제가 그때 교통 포럼에서 느낀 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셔클 문제라든가 두루타 또는 누리콜을 발표를 했더니 각국 대표단 내지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제화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묻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워싱턴 DC 시장과 행정수도에 관한 사안들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국제 신행정수도 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하셨는데 그 의미와 향후 협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이후에 워싱턴 DC도 지금 우리 세종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안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공실 문제라든가 그리고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DC에서도 여전히 고민이 깊었고 우리 세종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 교환 내지는 업무 협약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DC 시장, 바우저 시장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세종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신행정 수도로서 모범 보이고 있는 도시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신행정 수도를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들의 문제 또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워싱턴 DC가 미국의 신행정 수도인 만큼 세종시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신행정 수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상호 논의하는 포럼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DC 시장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같이 공동 추진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특히 포럼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행정수도 간 도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또 고민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장과도 면담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셨나요? 그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에 내년부터 민속박물관이 이전을 해서 이제 추진하게 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는 어린이 박물관이 또 완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세종시의 국립박물관이 6개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19개의 박물관 단지가 있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 단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시아를 책임지고 있는 로빈슨 그 관장인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것들은 스미소니언에서도 관심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한국과 서로 문화 또는 문화재에 대한 교류 전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세종시의 국립박물관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방미 기간 중에 특히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특히 주한미 대사를 역임한 스티븐스 캐슬린 한미경제연구소장과의 대화가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스티븐스 캐슬린 그 한미경제연구소장님은 스스로가 자기를 심은경이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더더구나 그분은
자기는 한국인이지만 또 충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충청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제가 예전부터 그 스티븐스 대사는 이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미네소타에 있는 콩고도 랭귀지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어라든가 다른 나라 언어를 가리키는 그런 캠프를 운영한다는 사례를 들면서 세종시에서도 요즘에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한글을 가리키고 우리 한류 문화를 전파시키는 그런 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하고 완전히 생각이 일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한미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랭귀지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경험자들과 함께 금년 5월쯤에는 한번 세종시를 방문하셔서 같이 논의를 하자라는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제,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문화적인 교류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하버드 대학교와 MIT 공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기도 하셨는데요. 주로 말씀하신 내용과 유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던가요? 그 유학생들은 우선 세종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또 왜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고 또 세종시의 미래가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유학생들은 잘 큰 관심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그동안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어서 행정 수도로서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세종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그 지능형 자율자동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뉴 노멀의 새로운 도시 기능들을 세종시에 접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국책연구단지가 여기 17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보이고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인재들이 세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방미 일정의 결과로 세종시가 최첨단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어느 정도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로봇 전문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MIT에 바로 그 로봇을 전공하는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이 자동차의 로봇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뭐 그런 부분과 접목시켜서 현대자동차가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하는 시범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사족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 같죠. 그 강아지하고 똑같은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감탄을 했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그래서 그런 로봇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로봇이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인데 그 스팟이 우리 세종시에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소방 활동이라든가 또는 긴급 방제가 있었을 때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에 그 스팟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범 활동 같은 것 그런 것을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선을 보이고요. 또 우리 저는 이응다리에 이 스팟을 배치해서 로봇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그리고 순찰 기능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우리 세종시하고도 어차피 우리가 로봇을 한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라고 해요. 도입한다고 할 때 관심을 갖고 서로 업무적인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지역사회 다리 운영에 실질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외에도 양자 컴퓨터 선도 기업인 아이온큐나 QLI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 세계 경제를 좌우할 기술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시사점을 얻으셨나요? 이 양자 컴퓨터는 아직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과학계 기술계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를 어느 나라가 먼저 개발하고 어느 정도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바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소위 세계 역사의 게임 체인저라고 양자 컴퓨터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있죠. 약 14조 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해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요. 미국은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엄청난 재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직 많이 좀 뒤처져 있는 느낌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QLR이란가 아니면 아이온 QL이라는 양자 컴퓨터 회사를 방문해서 그들의 연구 실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인연이 있었던 것은 QLR은 하버드 대학 중심의 교수들이 바로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아이온 Q는 바로 김정상 교수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 회사로서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회사죠. 그런 회사들을 방문을 해서 우리 세종시가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까, 또는 그들 회사를 우리 세종시에 입주시킬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타진하고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님께서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서 세종시의 인구, 관광객 유입 등과 같은 도시 문제를 선진국의 사례를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졌는데요.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비전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세종시는 아직도 개발 중인 도시고요. 지금 30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도 계속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03년도에 설계한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이 지금 걸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도로 문제라든가 철도 역사 문제라든가 KTX 역사죠. 또 우리 세종시가 지금 또 추진해야 하는 2027년도에 세계 대학 경기라든가 또는 2025년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한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올해는 우리 국제 사이버 대학생 경진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지금 한 400여 개 팀이 벌써 참석한다고 지금 통보가 와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역할과 세종시의 위상을 볼 때 이제는 세종시가 국내뿐만 아니라 워싱턴 DC라든가 보스턴이라든가 또 유럽에 지난번에 갔다 왔던 불가리아 소피아라든가 하는 세계적인 유수한 도시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세종시가 또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할 모습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세종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